안 받았다고 일도 안 한다고 근데 금평받을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얼굴 쥐라나 다 너 싫어하니까 이번 시험 볼 생각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현정 차장입니다. 오늘 자살 산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 1년에 13,000명이 작년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안에는 우리가 산재로만 다루기 어려운 엄청 거대한 이런 장벽들이나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차장님께서는 자살 산재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마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달아오신 분 같아요. 이게 자살 사건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공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일단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워요. 사고자분들을 좀 깊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게 결국에 이게 자살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사연에 제가 너무 깊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어쨌든 저희가 탐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이입을 하지 못하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공감을 해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왜 자살을 해야 돼? 이 관점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의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일단 안 돼요. 핵심은 사회적인 부분이 원인이 된 거다라는 걸 기억한 상태로 그분의 이제 상황들을 또 공감을 해보되 거기서 항상 사회적 포인트를 끌어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상담시나 아니면 사건을 맡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부분부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2번에 걸쳐서 해요. 이렇게 전문적인 정보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좀 달라요. 일단 고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고인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가족분이시고 유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처럼 가까이 계셨던 가족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담에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실 막상 상담 자리에 앉으면 많이 싸워요. 자살 사건의 특징인데 맞아요. 왜냐면 가족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좀 힘들으셨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 같이 고통을 겪었으니까 나는 안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아니고 고인의 입장에서 이러셨을 거고 심지어 그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또 듣다 보면 안타까운 게 5년 만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배우자시면 본인을 자책하고 계셨던 거야. 그 말은 즉슨 이제 1차 상담에서는 오신 분들이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다. 결국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챙기는 건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맞아요. 네. 일단은 2차 상담에서는 우리가 분석한 스토리나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하면서 증거를 어떻게 현출할지를 계획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의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가족분들께서 이제 어떤 첨언을 하실 부분이 있는지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으신지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걸 좀 자극을 해서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어 드려서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이제 발단부터 이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충분히 입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2차 회의 때 진행을 합니다. 고인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외에도 2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증거 현출들을 보통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아주 좀 특징적인 좀 사례가 하나 있죠. 진행했던 사건 중에 저희한테도 이제 숨기셨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사망으로 이제 접수를 주셔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가 조사를 시작하다 보니 이분이 이제 나이 지긋하신 이제 과장님인데 20, 30대 신입 직원들이 하는 이제 과 사람들 그 사무 보조하는 일 이런 걸 시키거나 해파랗게 젊은 여직원들이 와서 이런 파일을 이렇게 해서 틱 던져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자기를 빼놓고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참으셨던 것 같아요. 못 참으셨어요. 네. 차장님이. 죄송해요. 저도 이 사건 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분이 못 참게 된 게 이분이 도저히 난 안 되겠다, 퇴직을 해야겠다라고 퇴직 준비를 하셨거든요. 이제 회사에 나가도 일도 주지도 않고 업무 배제를 당해서 다른 부서로 그럼 난 가겠다.
좀 옮겨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옮겨주지도 않고. 그렇죠. 네. 마지막에 퇴직을 막 극단적으로 이제 앞두고, 예, 근데 나중에 영상들 보면은 약간 직장에서 오셔서 막 술 취하셔서 막 업무를 하시거나 약간 눈이 풀려 계신 것 같은 느낌들,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하셨던 건데, 저희는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왜 이 얘기를 저희한테 안 주셨냐 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고 저희랑 좀 연락이 좀 두절됐어요. 의뢰를 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쨌든 의뢰가 진행 중이긴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그래서 이제 고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고,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는 분이 또 있어서 담당 팀의 과장님, 관리자도 저희를 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의뢰인분은 거의 포기를 하시고 연락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막 찾은 거죠. 그 주변 분들한테도 여쭤봤지만 고인 핸드폰을 다시 처음부터 다 뒤졌거든요. 보고 고인께서 그 이제 도와주신 상사분한테 상담을 살짝 하셨어요. 자기 좀 힘든데 퇴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상담을 하셔서 저희가 이분을 찾아서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일도 안 한다고 근데 금평받을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모욕을지랄하나 다 너 싫어하니까 이번 시험 볼 생각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이해는 하겠다.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왜 들어, 나를 싫어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왜 들어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알 바는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소문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하라고 뭐 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승진 시험도 보지 마라. 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자기 음주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막 퇴직할 때도 불이익을 주겠다, 뭐 연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을 추가로 보강해서 이분의 주식이라든지 그 근무 중 주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분의 어떤 그 현상이다. 증상, 일종의 증상이었던 거죠. 증상의 발현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주장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저희 편지도 이렇게 길게 써서 주시고 제가 일하면서 제일 보람 느끼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전화 드렸을 때 가족분들이 좀 우시고 이러시면 좀 저도 많이 감동을 하고. 그게 이제 혼자서 막 아둥바둥 버티다가 그래도 남편의 억울함도 해소되고 연금도 이제 지급이 되시니까 사실 경제적 도움도 경제적 도움인데요. 이분이 자살자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억울함과 편견은 이 사람이 스스로의 손으로 삶을 끝냈다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수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분이 돌아가신 건 직장 문화라던가 어떤 업무적인 사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이게 결코 본인 스스로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사안들 중에 저희가 다뤄온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 디자이너분이셨거나 초등학교 교사분들 이제 이런 사안들 또는 뭐 소방공무원 자살이나 여러 사안들을 다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려질 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게 이슈화 되고 공감들을 하시는구나, 이제 좀 변화가 되겠지. 근데 변화가 안 되네요. 그리고 신청도 좀 많이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13,000명 중에 그렇게 100건 정도만 신청할 정도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그렇게 얕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30-40%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보고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재작년 통계로 41점 몇 프로 정도 이제 승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 통계로는 오히려 30%대로 승인율이 줄었어요. 즉 이거는 13,000명 자살자 발생한 것 중에 10분의 1도 거의 100분의 1 정도 신청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2는 승인을 못 받아 가신다. 공단은 사회적 공기업이잖아요. 13,000명이 자살하는데 그 중에 30명만 승인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단은 승인율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다, 이걸 신청을 많이 하셔라라고 장려를 하거나 이런 구도들을 좀 고민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지금 이 승인율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단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느끼는 지점이 30% 승인 받으신 분 이후에 70% 분들이 법원에
가게 될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시거든요. 법원에서 뒤집혀서 올 사건이면 이거를 법원까지 보내는 건 결국은 그냥 가족분들의 고통이 될 뿐이라서 조금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이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역할도 좀 나눠서 했으면 제대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살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업무상 자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대표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 자살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 자살이라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사건들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상담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할 거고요. 그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선택하신다면 그럴 때 굳이 팁으로 보면 약간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파 보신 변호사님, 노무사님 를 선택하시면 그 부분에서 더 열정적으로 파헤쳐 주시지 않을까, 고민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 윤현정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